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5, 6년간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절이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한파의 시작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원인이 뭘까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현재 거래에 따른 거의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세를 가늠할 수가 없고 일부는 불안을 느끼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덤덤하게 지금 현재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많이 불안하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 고민 지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위해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상담에 앞서서 또 꼭꼭박사 강의를 통해서 차윤원 대표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요즘은 부동산 침체기죠. 침체기가 일단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침체기가 들어왔습니다. 좀 더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좀 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금융규제, 양도세 규제, 거래에 대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담들로 규제가 좀 강력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그 투자에 대한 선호 그리고 투자에 대한 성향이 좀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일단 규제가 들어가서 시장은 지금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냥 쉽고 가벼운 제목으로 좀 꼭꼭박사의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말을 하지 않아도 오를 지역은 오른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선호도와 어떤 그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오르내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청자님 분들은 오를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장 규제가 좀 풀리고 또 오르는 시점이 되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오르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벼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자 하는 거고 또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 이 선호도는 지금 현재 대부분 좀 더 이렇게 넓어지고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맡겨진다라면 선호도가 넓은 지역은 계속 넓어져 가죠. 그런 선호도가 선호도의 유사성의 확산인데요. 그런데 유사성이 확산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이게 하나의 어떤 항아리 권역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오르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저는 늘 주장하기를 내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냥 평생을 평생 보유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평생 보유할 지역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고민 상담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각각이 갖고 계시는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부분인데 자금과 나이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직장 이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그분이 가장 편하게 살면서 그분이 투자를 해도 이렇게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지역들을 꼭꼭 짚어주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선호도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도심 내의 일개 지역, 예를 들어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의 수영구라든가 이런 특정 지역만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선호도는 이렇게 넓게 보면 지역적으로 넓게 이렇게 산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산포된 지역들이 얼마나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가는 지역을 유사하게 닮아가고 그러한 특성들 선호도가 집중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확산을 하다가 보면 영향을 받다가 보면 어떤 지역들은
아예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내 재산의 유지고 평온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생 동안 오르지도 않고 그냥 평생 건물 오래되면 노후도가 오래되면 감가상각 떨어져서 가격 떨어질 때 이런 데를 피해가는 것이 우선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는 선호도가 있는 지역과 비선호 지역이거나 그냥 시간이 가면서 가격 하락되는 지역들을 피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호도 지역이 높으면 어느 정도 지역까지 이게 전파가 돼서 갭 메우기를 해줄 거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선호도에 의해서 조정되는 시장이 아니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규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호도에 대한 조정받는 시간은 아니다. 그냥 다만 지금 현재 가격이 막 상승 중에 있고 일단 2007년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갭 메우기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여서 떨어진 거에 대한 계산은 없이 상승분을 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큰일 난 것처럼 보여서 여기에서 이 규제가 작년에 8.2 조치, 올해 9.13 조치를 통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했고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 투자를 하려고 했던 심리들은 사라졌을까라는 부분은 한 번 정도 지금 생각을 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심리, 이 강력한 규제들, 그다음에 대출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규제들이 너무 심해지면 결국은 경제가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결국 실물 경제도 어렵겠지만 서민 경제가 어느 정도 가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거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는 규제가 풀리겠죠. 풀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강력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교통과 학군, 직장이 지금 현재 많은 지역은 여전히 잘 벼터가고 있다. 다만 1세대 2주택자, 3주택자에게 강력한 규제와 또 강력한 양도세, 중과세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지역에서 멀리 나가져 있는 곳들이 오히려 지금 치명타를 좀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치명타인 지역과 이 사이에 있는 놓여져 있는 것들이죠. 아마 서울에서도 좀 벗어나, 서울은 모두가 부동산 규제가 있는 지역이고 아예 멀리 있는 지역, 사람들이 선호도가 없거나 살려고 하지 않는 지역은 그야말로 더 무관심하고 더 거래가 없고 지금 오히려 피가 좀 붙었던 지역들이 마이너스 피가 돌아와서 지금 현재 입주 시장은 아주 어려운 혹한기를 넘어서 빙하기 상태로 접어들었다라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가 인천 가까운 부평, 일산 일부 그리고 분당과 구성 이런 일부 지역들 호재를 끼고 있는 이 서울의 핵심 지역과 비선호 지역의 사이에 놓여져 있는 곳들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상승을 좀 더 유발시키고 있어서 좀 더 교통과 학군이 좋고 직장이 좀 있는 지역은 좀 더 투자자가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러한 규제가 다소 풀리기 전까지는 이러한 투자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규제가 이 꽝꽝 있는 이런 규제 지역이 규제가 풀렸을 때는 과감하게 이런 지역에서는 매각을 하고 다시 또 좋은 지역으로 나와서 갈아타게 하면서 내 재산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정책과 이 규제가 있는 지역을 예의주시해야 볼 필요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책과 규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와 정책이 풀릴 때는 다시 그 시점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무주택이라든가 주택이 하나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서서히 이 규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을 협상할 수 있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책과 규제가 있는 지역으로 역으로 투자해서 들어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고가인 지역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중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는 33평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33평 아파트 기준으로도 아직도 5억에서 6억 정도 매매가가 형성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이 구축과 신축을 많이 구분해서 지금 현재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은데요. 신축도 10년, 15년 가면 구축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구축, 신축 가릴 거 없이 가격이 좀 싸고 자기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또 올수리를 해서 살기가 좋고 교통과 학교 그리고 직장 다니는 게 편하다면 구축들도 지금 현재 많이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90년대, 80년대에서 90년대에 지어진 구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여 년 지나면 결국은 수요 공급 곡선에서 서울이 지금 현재 공급되는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서울시의 강력한 지금 개발 규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풀려 나갈 때 상당한 혜택을 좀 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실내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좋은 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과 학군이 좋고 선호도가 좀 높아서 평생 보유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대지, 부지의 위치, 땅의 위치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 10년, 15년 내다 봤을 때 서울의 전체적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지금 또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투자를 하실 때 그 많은 분들이 약간 거꾸로 투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약간의 좀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는 걸 보면은요, 꼭 보면은, 내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사용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빌라는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 사용 목적을 좀 거꾸로 가는 분이 있어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을 보는 차익형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순수하게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 순수 수익형. 수익형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월세 받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라는 잘 이해가 안 가면은요. 이것은 차익형과 수익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수익형과 차익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를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아파트를 가지고 보통 샀을 경우에 차익형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놓는 사람은 투자를 잘못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사거나 본인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바르다. 꼭 보면은 아파트는 월세가 3% 거의 다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월세 두는 사람들은 약간 좀 바보스럽게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아파트가 오피스텔처럼 13평에 15평형 이런 부분들은 굳이 전세로 놓지 않고 월세를 놓아도 되겠다. 이런 것들은 주로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갖고 있고 자그마한 월세를 받다가 재건축을 통해서 좀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노후화된 지역을 찾아서 저렴하게 사서 월세를 놀면 그나마 수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이 또 이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말장난 쳐가지고 뭐 아파텔이라고 한 거 있습니다. 아파텔도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없는 용어를 또 만들어서 꼭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이다 해가지고 분양을 좀 꼬시기 위해서 한 건데요. 오피스텔은 엄격하게 수익형 월세 받는 그런 부류의 건물인데요. 이걸 가지고 전세를 넣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걸 주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주거를 하는 분이야 뭐 저렴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가지고 사놓고 전세 넣는 사람들은 이건 좀 바보에 가깝습니다. 이거 오피스텔은 오래될수록 감가상각 떨어지고 이것은 정말 오피스텔은 세대수도 많고 땅 지분도 작아가지고 시대 차익을 누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이도 젊은 분들이 이걸
오피스텔 사가지고 전세 놓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부분이고 앞으로 오래 갈수록 차익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월세 수익형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고 오피스텔은 도심 내에 정말 직장인이 많고 상업도 많아서 월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외에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요 쉽게 말해서 오래 가면 갈수록 우울하다. 그냥 쉬운 말로 그냥 돈 못 벌고 그냥 남들 돈 버는 거 지켜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차익과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빌라는 일단 4층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얘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건 대지 지분이 오피스텔의 3~4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갖고 있다 보면 빌라는 호수 밀도가 높거나 노후도가 진행이 되면 좋은 지역, 교통 좋고 학군 좋고 직장 수요가 많은 곳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가겠죠. 주로 대부분이 빌라는 재개발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하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입지를 반드시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한 8억 정도 이상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6억 이하가 되면은요. 재개발을 하라고 하더라도 이주비 또 철거비 또 새로 건축하는 비용들이 많아서 사업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빌라가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서울에도 많이 있으니까 빌라를 살 때는 특히나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빌라를 사가지고 전세를 놓고 가지고 가거나 직접 거주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빌라는 가격들이 낮기 때문에 월세를 놓으면 수익이 그냥 보통 4~5%는 그냥 나오거든요. 월 수익률로. 그래서 이것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으로 유지하는 것도 좋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빌라를 살 때는 주변의 시세가 적어도 33평형 기준으로 33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8억 이상은 돼야만 빌라도 가격이 재개발 재건축이 없다 하더라도 가격이 오르고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빌라를 다 잘못 사게 되면요. 흔한 말 있죠. 빌라는 사자마자 가격 들이고 임대가 안 나간다. 그런 것들은 동네가 한마디로 안 좋은 동네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빌라를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미 원천적으로 쉽게 말해서 안 오르는 지역, 싼 지역에 살다가 빌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빌라에 대한 막연한 안 좋은 인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는 특히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하셔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말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에 좀 관심만 가져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오를 지역은 오를 수밖에 없고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릴 지역은요 영원히 내리고 안 오를 수밖에 없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은 때가 되면 오르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한 2~3년만 좀 이렇게 담담하게 견디시면 또 다시 좋은 때가 올 테니까 부동산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음악을 배우듯 그림 보는 방법을 배우듯 서서히 이 부동산을 즐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파 추운데요. 부동산 한파 같이 겹쳐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